행복감을 주기 위해서는 행복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행복이 자세하게 무엇인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이론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 돼 라고 하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너무 바쁘게 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돼, 이런 것들 많이 행복과 연결이 지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야 돼, 여행을 가야 해,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시면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그다음 전쟁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행복의 어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단순히 운이었어요. 행운. 그래서 전염병이 없어야 돼, 지진 났어, 가뭄 들었어, 전쟁 났어, 불행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운으로 주어진 거다라고 해서 대부분 행복의 어원이 운과 관련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언어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 이제 한국어를 만들어 보자, 영어를 만들어 보자가 아닌데도 각국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행복 개념을 보시면 어원 자체가 전부 다 행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어느 정도 자연재해라던가 질병을 예방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세 글자 코로나 말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의 행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고 의미 있고 몰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행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달라진 현대의 행복 개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업무 의미감도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이거 해야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 말고 이 일에 단순히 내가 기꺼이 딱 몰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행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불행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가장 불행을 느끼는 순간은 첫 번째, 자유가 아닌 억압을 느낄 때. 그다음 두 번째, 열등감을 느낄 때. 그다음 세 번째, 불안한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 학생들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딱 이 세 가지에 잘 들어가지 않나요? 자유가 아닌 억압을 느낄 때, 나 놀고 싶은데 자꾸 공부하래, 숙제하래, 억압을 느끼죠. 그다음 열등감을 느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세요. 열등감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간관계, 항상 친구 관계에 예민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이 불행을 느끼는 순간 이 세 가지는 진짜 맞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딱 뒤집는 순간 우리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겠죠. 말을 뒤집어 볼게요. 지금 행복을 위한 우리 영혼에 3대 영양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탄단지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행복도 마찬가지로 얘가 먹고 자라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자, 억압이 아닌 무엇을 느낄 때일까요? 자유! 맞아요. 그 다음 내가 잘한다는 자신감도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말. 자존감. 또 뭐 있을까요?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 우월감, 자긍심, 성취감. 저 진짜 소통 좋아하죠. 전 채팅을 참 좋아해요. 만족감. 아직 안 나왔어요. 유로 시작하는데 유. 뭐가 있을까요? 유로 시작하는 거. 유능감 맞습니다. 내가 잘한다는 유능감을 느낄 때. 우와. 그 다음에 좋은 땡땡땡땡 뭘까요? 좋은 습관, 네 글자, 인간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행한 순간이 억압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열등감을 느낄 때,
그리고 불안한 인간관계였었어요. 그걸 뒤집는 거니까 첫 번째, 억압이 아닌 자유를 느낄 때, 내가 자유롭게 이 행동을 할 거야 라는 자유를 느낄 때, 그 다음 내가 잘한다라는 유능감을 느낄 때,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행복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상황에 내가 많이 노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되게 옛날 드라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모르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떠오르는 대사가 있으신가요? 뭘까요? 이게 사실 오프라인 강의면 직접 연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도 되게 아련하죠. 내 안에 너 있다. 자, 이게 뭐냐면 행복을 느끼려면 가슴 속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복은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말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 관심 있는 대상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혹시 같은 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반가워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행복은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 상태,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관심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진짜 행복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이거에 잔뜩 관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순간 엄청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어. 이거 우리 두 글자로 몰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몰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2021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새해 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세우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혹시 여러분 장기적인 목표가 아직 없으시다면 2021년만큼은 장기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 중에 그릿이라는 게 있는데 그릿의 뜻이 뭐냐면 어떤 관심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로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릿을 키우면 분명하게 행복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릿을 가지고 꾸준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꾸준히 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유능감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걸 꾸준히 몰입을 해서 진행을 해서 이걸 해냈어. 그때 내가 느끼는 유능감이 우리 행복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잡생각이 없어, 나 너무 평온해,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행복하고.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올해 나에게 목표가 있었나? 뭐 작은 것이더라도. 그다음 2021년 내가 목표를 세웠나? 내가 요새 몰입하는 뭐 드라마, 영화, 뭐 캐릭터, 가수가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새 내가 몰두하고 있는 또는 뭐 업무적인 목표 전부 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행복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만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할 때, 그리고 누구와 있을 때, 그다음 어느 곳에 있을 때 행복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할 때. 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미가 높고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흥미가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외국 기관에서 연구를 한 거랑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한 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 행복의 개념은 내가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였었잖아요. 그래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들. 근데 제일 높이 있는 게 여행이에요. 이 여행이 가장 이 활동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면 저희 어때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걸으니까. 그다음 수다도 떨 수 있고요. 맛있는 거 먹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강렬히 기억에 남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TV, 게임, SNS, 뭐 인별그램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쾌락 분명 느낄 수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유지시켜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나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행복해. 조금 이상하죠? 나 하루 종일 TV 봐서 내 인생 너무 행복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적인 행복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1년 전, 2년 전 이 시점에 뭘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2년 전에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2년 전에 무슨 예능 보셨어요? 하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년 전에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2년 전에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눈동자가 위로 딱 올라가신 분이 여러분 계세요. 이게 눈동자가 올라간다는 건 과거를 회상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떠올라요. 여행 간 거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은 행복과 가장 연관이 깊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야기를 하냐면 여행은 행복의 뷔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산책, 운동, 수다, 먹기를 골라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사실 여행을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집에만 있고 막 수업만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고 막 밝은 나 자신을 발견할까요? 하루 종일 장판 켜고 귤 먹으면서 TV를 봤는데 딱 하루 마무리할 때 나 진짜 알차게 행복하게 살았어. 좀 이상하죠? 마음은 편안했지만 사실 행복과는 거리가 조금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뭐 2.5단계라서 뭐 어디 돌아다니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찾고서 그다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흘리지 않고 내 삶을 잘 설계해서 살아가는 것. 결국 행복은 시간 관계, 시간 관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잘 설계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여행 가려면 수업 빼야 되잖아요. 수업 빼고 보강하고 스케줄 조절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던 TV도 좀 줄이고 어디 가던 놀러 가는 약속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우리가 스케줄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을 잘 설계해서 몰입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